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HLB 오늘 일단은 하락폭에 마무리를 했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2% 이상의 급락을 줬습니다. 이 급락 시장에서 HLB 현재 선방한 겁니다. 자, 이유는 자, 우리는 항상 이제 빠지는 근거와 오르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떠한 사실이 발생됐을 때도 우리는 맞아요.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보게 되면 이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주가가 훼손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는 시장 분위기가 상당 부분 안 좋구나.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 HLB가 급락했던 이유는 하나였죠. 뭡니까? 맞아요. 이 부분은 파이널 리뷰 29일 날짜가 26일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급락을 이끌어내긴 했지만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은 금리 부분 때문에 빠진 거예요. 사실 이 급등에 대한 부분도 5월 16일에서 가람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 전업종이 끌어올렸던 거예요. 물론 재료가 정말 좋았던 HLB도 오른 거고요. 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외적인 환경이 만만치 않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손실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위치에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 이런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보도록 할게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해서요. 사실 이 부분의 상승, 이 부분의 상승 두 번 다 진양고 회장의 IR 활동이 있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진양고 회장은 IR 활동할 때마다 올랐다는 건데 왜 이 부분에선 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은 없을까요? 자, 그 완벽한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은 향후에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 HLB부터 시작해서 쌍두마차인 알테오젠, 바이오 업종의 9천조 하락 주범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오를 겁니다라는데 오를 거라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할게요. 8일 전에 영상을 찍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런 강한 호조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이에요. 지금 금리 이야기를 끄집어내 있었죠. 자, 이게 약간은 비틀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호재성 이슈인가, 악재성 이슈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제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지난 밤 한국 관련 지수 동향에 대한 부분을 오전에 7시에 라이브를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죠.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관련주로 확산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HLB도 마찬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HLB 자, 여기서 금리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이 지표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자, 금리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NDF 환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죠? 이날이죠. 장 열리기 전. 이게 이 지표는요.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07시에 발표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지금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미리 선반영되어 있는 주가가 이런 훼손 절차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라는 게 인하라는 게 딱 나와버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란 전쟁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이슈들이 나와 있죠. 실적 이벤트 끝났죠. 국내 악재가 산적해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시장을 봐야 되냐면 자, 이 금리를 다루는 부분 중에 고용 지표라는 게 있어요.
실업자 수가 늘어나냐 감소하냐. 자, 여러분들 아마 HLB 지금 뭐랄까 왜 기업 내용은 안 해주세요. 지금 기업 내용은 후발 뒷부분을 돌리도록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고용 지표가 즉 실업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 연준의장은 절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한다 안 한다에 대한 팩트는 앞으로 한참 걸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틀어내는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어떤 거? 맞아요. 여기에 NDFR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DR, 세 번째 CR, 네 번째 PR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 지표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발표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제롬 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에는 야 이게 풀리는구나 이게 풀리는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사실들을 계속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제 모토입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경각심을 알리고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근거 없는 유튜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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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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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튜브를 경계해라.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뭐 예를 들어 라이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자, 내일 이제 오전 7시에 다시 이 지표가 어떻게 발생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시켜 드릴 거니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요. H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정방향으로 가는 투자를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1번이죠.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왔던 환경은 이 부분은 왜 올라왔어요? 라고 해서 질문을 하셔야죠. 뭡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금리 동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자 비용을 떨굴 수가 있죠. 이 부분에 플러스 알파적인 사전적인 선반영 주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5월 16일에 쓸 간암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가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무런 사실도 달라짐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라는 부분의 훼손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죠. 예,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 2천억 정도 운영했었는데요.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포트폴리오를 운영했었는데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쪽으로 이렇게 삼박자를 섞어 놓게 되면 2차 전지는 지금 시장이 안 좋죠. 그죠? 바이오와 반도체가 가장 좋았죠. AI 반도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러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왜? 엔비디아, 미국에 있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까지 끌어올려 버렸잖아요. 수주를 준다 만다는 이슈로 그쪽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사실로 이렇게 옮겨간다고요. 근데 옮겨가다 보면 7, 80%까지 끌어올리면서 포트폴리오를 거의 몰빵 쳐버릴 수 없죠. 그때는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양권 회장은 항상 IR 활동을 통해서 주가가 훼손되면 끌어올렸죠. 근데 안 했죠. 이 부분에서도 금리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진양권 회장의 IR 활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예측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자, 합리적인 근거.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양권 회장의 어떠한 의지 그리고 왜 IR을 안 했는가 언제 할 건가 앞으로 다 맞춰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 요 영상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4월 15일 날짜입니다. 자, 제가 4일 전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역시나 HLB 알테오젠 당일은 왠지 상승의 기조를 두시죠 라고 해서 이때 영상을 찍었는데 자, 언제냐면요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제가 HLB는 계속 여기서부터 매수 그리고 요부터 피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매수를 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유는 제가 금리 이야기, 그죠?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금리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자, 어제까지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통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제가 분명히 IR 활동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이 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자, 팩트를 보시죠. 자, 오른다. 근데 합리적인 근거를 보시죠. 진양권 회장 IR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라이브 영상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히어루기에 대한 시총. 즉, 뜻은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HLB처럼 같은 시총이었다고 11조.
근데 지금은 시총의 법칙이 완벽하게 달라져 있다는 거지. 자, 한미반도체에 대한 시총은 13조죠. 지금 HLB는 주가가 훼손이 돼 있어서 11조죠. 힘겨루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항상 모든 시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이 균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주할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HLB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마지노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해 본다. 이 사실. 그러면 하나의 더 예측을 해볼까요? 진양곤이 오늘 IR,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IR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뭐 신은 아닙니다만 제가 99.9%는 다 맞춰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HLB가 이상한 이만큼 IR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볼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오전 9시 44분.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그들이 어떤 과정에서 IR 활동을 진양곤이 할 것이고 대외적인 환경이 잠깐만 풀렸다 하더라도 힘있게 실어낼 수 있는 건 IR 활동을 하면 주가는 오른다는 이 규칙을 깨고 싶지 않았던 이 진양곤. 이 의도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오늘이 아니라도 분명히 월요일이라도 될 거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빠질 자, 구간 없어요. 자, 얼마나 깔끔하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진양곤 회장이라고 한다면 오전 9시 45분에 IR을 오늘 하지 않을까요? 그죠? 왜? 환경이 풀렸으니까. 자, 진양곤 회장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시죠. 자, 어차피 성공시나 세일즈에 능하잖아요. 똑똑하시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판이 안 열렸을 때는 어차피 IR 활동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 4월 12일 기업 IR. 그죠? 자, 이걸 보면 우리 어떻게 시간이 언제 나왔어요? 1시 32분입니다. 자, 놓고 보시죠. 12일 날짜. 자, 제가 이제 장전에 이제 장 9시에 영상을 9시 35분에 찍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1시 35분에 진짜 IR 활동이 나오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손실에 위치하신 분들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H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천억 운용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심리라는 부분, 시장의 지표라는 부분, 시장의 환경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받아들이는 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제가 이때 일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4월 8일. 자, 금리 이슈 우호적인 환경 발생,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인생의 선배님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한 타점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항상 지금 중요한 건 시장도 불안하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불안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라이브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H 라이브라고 보내시고요. 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제 참여를 못 하신다 직장인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직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상승의 기조인데 오늘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는 뭐죠? 아니 왜 여기서 팔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 조정은 한번 겪어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강하게 실현할 수 있는 IR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근데 오늘은 어때요? 시장이 급락한 거잖아요. 시장이 급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금리가 달라진 게 있었냐? 지표가 달라진 게 있었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매도 문자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환경이 바뀌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때 25일 날짜에 월요일에요. HLB 매도가 시초가의 60% 정도 매도하시죠. 파이널 리뷰 일정 조기 나온다고 하니 한번 차익하고 가시죠. 차트니 뭐니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제롬 파월 금리 이야기 이 부분을 기다리시죠. 라이브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60%는 팔아놓은 상태에서 40%의 현금을 가지고 그죠? 60% 팔아놓은 상태에서 40%만 보유하고 있죠. 이런 단발적인 상승도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제가 분명히 라이브에서 다루겠지만 분명히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제가 위에서 피해갈 수 있게끔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 현금을 가지고 타점에 대한 부분에 시장의 리스크가 해지되고 그리고 금리적인 코멘트, 수수께끼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올 때 그때 제가 매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리버세라믹 그 다음에 오늘 호재성 이슈가 분명히 나왔죠. 좋은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자 이런 이슈들이 나와 있죠. 자 어떻습니까? 장 끝나서 나왔던 부분. 리보세나빗 두경부암 치료 후 유지요법서 신치료법으로 부각됐다. 사실 이 재료는 엄청납니다. 좋은 회사고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계속 좋은적인 이슈는 언제든 시장 환경이 바뀌게 되면 진양군 회장은 IR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환경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안 되죠. 사실요, 과거에 무상증자도 진행해 본 적이 있었죠. 근데 무상증자가 유행하는 타이밍이어야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떠한가? 나는 달라진 게 없다. 재료도 그대로다. 그리고 센 놈들이 전환사채 600억에 들어와 있다. 그죠? 소룩스의 전 대표 그리고 JJSC라고 하는 에디슨 EV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수급들. 근데 중요한 건 산업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나 혼자 갈 길을 갈게요라는 거는 이제까지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혼자와 군대의 차이점을 제가 항상 일러드리죠. 무슨 뜻입니까? 나 혼자 간다고 하면 외롭고 쓸쓸해요. 근데 산업군을 이끌고 간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지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길을 가요. AI 반도체 쪽으로. 그래야만 누가 갈 수 있죠? 산업군. 자, 나도 반도체입니다. 갈 수 있죠. 제주 반도체. 나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나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움직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은 오르지 않지만 얘만 올라가다 때려맞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세력들도 그리고 진양곤 회장도 항상 어떤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핵심 포인트를 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떠한 시장이 나오더라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나오더라도 피할 건 전부 다 피하고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 하나입니다. 고기를 언젠간 여러분들도 낚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선의의 목적으로 라이브 영상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H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실 이 모든 종목들을 다룸에 있어서 HLB뿐만이 아닌 어떤 업종을 다룰다라고 하더라도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과 산업과 업종과 그리고 종목을 찾자. 자, 이거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목은 절대 업종을 이겨낼 수 없어요. 업종은 바이오 산업을 이겨낼 수 없어요. 바이오 산업은 시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라는 게 정방향으로 멀리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을 경계하십시오. 차트 그리고 기사. 절대 이거는 유효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정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라도 이 체력을 쌓아가는 정상적인 체력을 쌓아가는 그런 투자의 룰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H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재미는 없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피해가는 방법, 즐기는 이유, 빠졌던 근거, 빠진 게 단기적으로 해소되는 이런 부분들 전부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체력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캡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